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요? 자, 여기 177쪽 할 차례죠? 오늘 프린트 잠깐 보세요. 오늘은 프린트를 일부 봐주세요. 교재를 보지 말고 그냥 프린트에 요 프린트 그 보세요라고 그러면 그거 먼저 봐도 됩니다.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자, 프린트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화면은 이제 여기 등록 취소부터 있는데 저번 주에 배웠던 프린트 내용 프린트문에 몇 개 볼게요. 자, 복습 겸.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행정처분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취소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저번 주에는 제가 앞글자 따진 않은데 프린트물에 일단 앞글자 따놨습니다. 이거 일단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거짓 운영정보 1년 3억 이렇게 했어요. 자, 거짓 부정 지정. 자, 옆에다가 지정 하나 써놓으세요. 거짓 부정 지정. 동그라미 1번에 지정자 일단 빠졌죠. 자, 거짓 부정자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는 거짓 부정자는 놔도 일단 인수를 해줘야 돼요. 자, 거짓 부정법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 자, 운영규정은 저번주 배운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규정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언제부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예요? 3개월. 기억나요? 자, 누구의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규정 위반하면, 자, 이거는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하나 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위반. 자, 일단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한다면 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1-1 형벌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죠? 그래서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사망해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그런데 지정 취소는 어떻게 돼요? 자, 지정 취소는 일단 취소하는 것은 청문 대상이 되는 거죠. 저번주에 잠깐 청문 대상 봤을 겁니다. 근데 사망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었죠? 네,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자격 취소는 부양자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부정한 정보로 취득했을 때 양도돼요. 양도되면 형벌 같이 기억해놔야죠. 양도되면 1-1 기억을 좀 해놔야 되고 옆에 1-1 있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이중소속했을 때 이때 뭐된다? 자격취소. 자,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 법 위반해서 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위조변조, 위조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이렇게 되죠. 자, 형법상 위반사항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자, 금방 얘기했을 거예요.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구에게만 처분하는 거?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바로 위에 있었죠? 예. 네. 금방 들은 것도 기억 안 나요. 계속 들어야지만 조금씩 좀 기억나죠. 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건데, 자, 이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일정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인 설거지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 관련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요거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안 했을 때, 그리고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그리고 금쟁이를 위반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죠. 자, 요거 위반한다면 자격정지 되죠. 자, 요게 저번 주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억 좀 나시나요?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짬짬이라도 일단 공부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오늘, 이제 저번 주에 배운 거. 자, 이제부터는 오늘 배울 거에 나와요. 자, 프린트물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일단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절대 등록 취소하고 임의 등록 취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일단 구분하는데요. 자, 절대 등록 취소.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랬죠. 등록 취소해야 한다. 누가? 등록 관청이. 자, 프린트물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자, 거짓 부정으로 등록했을 때 그 프린트물에 거짓 부정이라고 써놨죠? 옆에 등록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구분하기 쉽겠죠.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옆에다 등록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 부정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자, 이때는 부정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죠. 자, 이거 혹시 형벌 기억나세요? 무거운 형벌이다. 이렇게 했었죠? 네, 3-3. 요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3월 달에는 요거 같이 강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예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예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가 사망예산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대상이 할까요? 자, 취소할 때 뭐 하죠? 취소할 때 청문 실시하죠. 요거 청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위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죽은 사람한테 야 청문할 거니까 와라 할 수 없죠. 이건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근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했거나 이중 소속했을 때,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 그리고 혹시 형벌 기억나시나요? 예, 1-1. 예. 이중 나오면 형벌, 1-1.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 결격사유.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등록할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돼요. 자, 양도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라는 게 있었어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하냐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양도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취소된다? 그 다음에 형벌 1-1.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잠깐 봤죠? 자격이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형벌 1-1.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형벌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절대 등록소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제 업무를 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 개념에서는 뭐예요? 영업정지죠. 자,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한다든가 호프집을 해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요. 여러분이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업정지. 네, 영업정지 당해요. 그래서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가지고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문 열고 또 영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적발되면 영업이 취소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그럼 영업정지가 영업한 거죠. 그럼 등록이 반드시 취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랬어요?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
예,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없죠. 그런데 사장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야, 너네 뭐 하냐 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일을 시킨 거예요. 자, 이게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 시킨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일을 했죠? 예, 네, 어떤 취소? 자격 취소. 저 위에 자격 취소에 있었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 그럼 누가 억울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장이 일 시켰잖아요. 야, 이거 너 정지됐어도 일 좀 해라 라고 와서 불러서 업무를 했는데, 근데 일 시킨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만 취소되는데 그 일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까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업무를 시켰다 그러면 등록 취소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한번 받았습니다. 또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최근 1년이라는 개념은 첫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요. 자, 요거 혹시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정지 2번 받고 나서 3번째 그 행위를 하면 취소되는 거. 음주? 맞아요, 음주. 아, 진짜요? 음주. 이게 흔히 뭐라 그래요? 삼진아웃제. 근데 지금 그 음주가 또 강화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여기 하나 빠졌어요. 예전에 처음에 삼진아웃제 처음에 제도 나올 때는 자,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정지 걸렸습니다. 또 2번째 면허정지 걸렸어요. 3번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한 적발되면 면허정지를 안 시키고 면허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또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하는 게 아니라 네,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로 가면서 하나씩 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존 채용제한. 보존 채용했을 때.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중개보존 채용 제한하죠? 자, 뭐와 뭐를 합한 숫자에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개사하고, 맞아요. 소속공개사. 합한 숫자에, 예, 맞아요.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만약에 위반했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이거 형벌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의 벌금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도 좀 시커멓게 해놨을 겁니다. 거짓 사망, 이중결격, 양도정지, 2회 보조. 자, 거짓 사망, 이중결격, 양도정지, 2회 보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절대등록 취소는 이제 이렇게 암기를 갖다 계속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임의등록 취소. 자, 상대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하죠. 프린트본에 상대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임의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같은 개념이에요. 자, 취소권자 당연히 등록관청이고, 임의등록 취소는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를 하회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좀 많아요. 이중 기준, 그 다음에 겸업, 유월, 전속.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앞으로 쭉 나왔을 거야 아마. 거짓, 보증 금지, 3회 독점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로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했어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형벌. 이중 나오면 형벌 또리라고 그랬죠? 1-1. 네. 자, 이중 등록. 자, 여기 앞부분이 있었죠? 앞부분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그리고 이중 사무소. 3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요 세 가지 1-1입니다. 근데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절대등록 취소인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임의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그게 지금부터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준 미달. 등록 기준에 뭐 했을 때? 미달했을 때. 미달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미달은 수치가 떨어진 거다. 자, 봅시다. 제가 암기하라고 해놨던 게 있어요. 법인의 등록 기준. 기억 좀 하세요.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물어보면 대답은 못할 거고, 제가 한번 운 띄워볼게요.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두 번째 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자, 무슨 회사로 설립하는 거죠? 무슨 회사? 기억 안 나나요? 상법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그리고 자본금 얼마였죠? 전혀. 자금은 5천만 원. 3주 전에 배운 거라서 다 까먹었죠? 네, 2주차에 배운 겁니다, 지금. 너무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9월달에 문제예요, 지금. 9월달에 문제인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자, 이거는 겸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여기서 별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요거 시험 문제 3번 나왔습니다. 포함 제외 갖고,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얼마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죠. 자, 공부한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갖추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미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자본금이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밑으로 떨어졌거나 이런 거죠. 여기 미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어차피 오늘 배우는 거 다 머릿속에 기억 안 나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계속 들어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에서 규정된 겸업을 한 경우, 즉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자, 요거 겸업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했을 때,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나요? 6개월은 넘어가지 못하는 거고, 신고는 3개월.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오늘 배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 배운 거에 다. 기존에 배운 거 가지고 복습하는 건데, 기억이 나야지 재밌는데,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 있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래도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전수중개계약. 자,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을 공개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위반한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등록 취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서로 다른 이상계약서. 요거는 이중계약서인데 형벌 없습니다. 이중하면 이중등록, 이중수소, 이중사무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한 점과 옮기시. 자,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예요? 예,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한 점과 옮기시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쟁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형벌로 하면 구분할 거야. 1년 이하 징역될 1,500원, 3년 이하 징역 3,500원 이렇게 되죠. 졸리면 잠깐 없죠. 잘 괜찮아요. 자, 피곤하죠? 네, 이게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수업 듣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야간에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야간에 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우리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강의하면서도 늘 야간 분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정 만약에 몹시 졸리면 그냥 엎드려서 자세요. 한 5분 정도만 딱 자면 잠이 싹 깨요. 억지로 눈 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깐 이렇게 자면 잠이 확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졸리면 제 눈치 보지 말고 자세요. 코만 골지 않으면 돼요. 이빨 가지 않고 말고. 코 골면 수업 듣는데 저 그러니까. 자, 봅시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 자, 1-1과 3-3. 1-1 뭐였냐면 매, 무, 수, 거 이랬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것 명용,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행 이랬죠. 저번 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3-3 증직, 상투, 시중, 증서, 중개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있었죠. 그 다음에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중개, 전매 제한 등을 중개. 그 다음에 또 시세 부당영향, 중개 제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서, 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 부당영향, 중개 제한 요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업공개 위반하면 형벌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 자, 봅시다. 최근 1년 이내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최근 1년에 몇 회 이상이에요?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어요. 자, 업무정지 2개 받았고 과태료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요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가 관련되는 게 있죠.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바로 전에 있던 여기 해당되죠. 그러면 결국 요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는 2가지가 다 걸려요. 임의등록 취소도 걸리고 절대등록 취소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취소해야 한다가 취소할 수 있다가 다 걸리죠. 그럼 뭘 적용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얀다가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해당되고 절대등록 취소 해당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 다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과태료 뭐 업무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뭐 이런 거. 요거 빼고는 모두 임의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쟁이 위반하여 과징금 시정조치를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 여러분들 프린트문에는 독점규제법 해놓고 2년 이내 2회 이상 이렇게 됐어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 자, 요거를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린트물 뒤집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오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오죠. 프린터물 뒤에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가지고 자, 요거는 옆에다가 X 표시해 놓으세요. 옆에다 X. 이유 외우지 말라고. 요거 빼놓고는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프린터물. 요거 빼놓고는 이 프린터물 버리지 말고 다 암기해줘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제가 보조자료로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도 일단 나오는데, 사업자 단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 프린트문에 보니까 사업자 단체면, 저 프린트문에 보세요. 사업자 단체를 하면 해서 나오죠. 프린트문에 몇 명 이상 모이면 사업자 단체예요. 프린트문을 갖고 와야죠. 몇 명 이상 모이면 사업자 단체가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 단체예요. 이 사업자 단체가, 자, 프린트문에 있는 거 봅시다.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라는데, 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뭐 이런 거 합니다. 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단어입니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요즘 뉴스 안 보죠? 뉴스는 보는데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밀가루 설탕. 뭐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가격 올린다. 네,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러죠? 담합이라 그러죠. 이게 담합이에요, 담합. 자, 바로, 그런데 저기, 밀가루와 설탕 회사들, 이거 가격, 지네들끼리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바로 여기에 걸려요, 요 유정에. 자, 그러면, 아니, 기계 왜 부동산에 연결되느냐? 자, 봅시다. 사업자가 2명 이상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업자 단체가 된다 그랬죠?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금제에서 나온 중개제한, 소위 말하는 회원업소. 저번 주에 제가 이게 회원업소 얘기를 했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여러 모여서 무슨 회원업소를 만듭니다. 회를 만들면 이게 사업자 단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회원업소가, 자, 우리는 중개보수를, 예를 들어서, 자, 토지와 관련된 중개보수 있죠? 토지. 주택 외죠? 이거, 최대치 얼마 받으셨어요? 0.9. 그럼 우리는 0.9% 받지 말고 0.7% 받겠다. 우리 회만. 이게 뭐예요? 담합이에요. 여러분, 담합은 우리가 흔히 가격을 올려가지고서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담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가격을 내리는 것도 담합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른, 여기 회 말고 다른 데는 불리하게 적용되죠. 자, 이런 거. 이게 바로 여기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이건 뭘까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 제한. 여기 회원업소입니다. 지금 30개 업소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 회원 받지 않겠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자,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럼 이건 뭐냐? 자, 우리 회원업소는 가장 많이 사실 하는 게 뭐냐면, 자, 일요일날 쉰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날 문 열면 안 된다. 이걸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요일날 문 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벌금 물리거나 그래요. 지네들끼리. 아니면 꼭 일요일날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꼭 열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허락받아야 돼요. 아, 오늘 계약건 와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꼭 우리 문 열어야 된다. 허락받아야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회원업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우선 뭐가 걸린다? 독점규제법에 걸려요. 독점규제법에 걸려가지고, 자, 과징금이나, 자, 여기 보세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가루, 이게 액수가 한 10조 원 된다며요? 자기네들이 담합해가지고 한 액수가. 그럼 거기서 한 1조 원 정도가 아마 관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1조 원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렇게 과징금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개업중개사가 이런 행위를 해서, 독점규제법 위반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자, 최근 몇 년이네? 예, 2년 이내 이외상 받았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점규제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넣어놨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이 프린트를 나머지는 다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것만큼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임의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80페이지 보세요. 교재랑 같이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겁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등록 취소돼요. 그럼 뭐 한다?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줘야 돼요. 자, 등록을 취소하면 며칠 이내에 반납?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줘야지만 된다. 요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을 과태료. 자, 저번주에 배운 거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며칠 이내? 네, 7일 이내. 요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을 과태료예요. 자, 똑같아요.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을,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을 해줘야지만 된다. 요거 반납을 안 하면 둘 다 100만 원이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와 임의 등록 취소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업무 정지로 나갑니다. 프린트물 보셔도 되고, 프린트물 보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자꾸 눈에 익혀두고, 프린트물 가지고 암기해놓고, 그럼 이제 요게, 요렇게 한 게 나중에 5월달 요약집에 그대로 나와요. 그거 갖고 이제 나중에 사면 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권자 누구? 등록관청이고, 몇 월 범위?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별로 각각 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자,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암기 코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에서 자꾸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 몇 가지 중요한 거 아마 강조할 겁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는 고용인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 결격 사유자 직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내에 자르라 그랬죠? 안 자르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장 관련 위반했을 때. 이제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을 쓰라 그랬죠? 자, 그거 위반을 하면 이거 꺼도 되죠? 좀 끕시다. 이제 조금 불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인장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보망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을 이용해서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아니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이제 네 번째부터 잘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라면 전속중개계약서 써야죠. 이거 몇 년간 보관? 몇 년간? 3년간 보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요거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언제 써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때 확인설명서 쓰죠. 빠짐없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교부하죠. 양쪽에 보존. 이거 몇 년간 보존하죠? 확인설명서 3년. 자, 전설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전설은 3년이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설명서 3년 이렇게 됐죠. 자, 요게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해줘야죠. 자,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교부 보존 위반, 서명 및 날인 위반.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빠짐없이 기재하라.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양쪽이 교부해주고. 자, 거래계약서 몇 년간 보관? 거래계약서는 5년. 자, 다시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서명 및 날인까지 하지 않았을 때 요거 위반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세 개를 잘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습니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전